자, 급하게 원격 수업이 되면서 오랜만에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인사를 하게 되네요. 오늘 지금 24일 새벽인데 지금 빨리 찍어서 올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수업을 합니다. 목요일에, 그러니까 어제 수업을 했던 반 네 반은 이미 이걸로 수업을 했는데, 사실 이 자료를 선생님이 학교에 놓고 와서 지금 새롭게 만들다 보니까 약간 그림이나 글이 살짝 다를 수 있는데 내용은 똑같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걸로 수업을 대신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뭐부터 볼 거냐면 우리는 일단 기후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 전환과 효율,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시험범위예요. 여기까지가 시험범위라서 크게 보면 4의 큰 4단원의 1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시험범위인데 사실 오늘 수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에 집중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번 시간에 어떤 거 배웠냐면 지구 온난화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대한 농작물도 지금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래서 한반도에 이렇게 뭐 사과가 이제 남부지방에서 많이 나왔다면 이제 북부지방 올라가고, 그리고 막 안 나오던 바나나가 나오고, 뭐 이제 해남 전남 지역에서 갑자기 막 한라봉 귤이 농사가 되는 그런 이야기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이걸 한번 집중해서 봐주세요. 지구에 도달하는 햇빛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햇빛이 이렇게 온다고 하면 쭉쭉 온다고 하면 이쪽이 이제 저위도, 이제 적도 지역이죠. 이쪽이 이제 적도 지역이고 이쪽이 이제 극지방입니다. 극지방.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거의 수직으로 빛이 들어오고요. 여기 이제 비스듬하게 빛이 들어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제 이런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면적이 이렇게 넓고요. 잘 안 보이네. 딴 걸로 해야겠다. 면적이 이렇게 넓고요. 이쪽은 면적이 좁은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여기 면적이 좁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확인하냐면 여기서 나오는 빛 에너지량은, 여기서 나오는 빛 에너지량이 여기가 만약에 100이라면 여기도 똑같이 100만큼 오겠죠. 여기 이제 면적이 똑같으니까. 이 100이라는 에너지가 이 좁은 면적에 이 100이 여기 다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극지방은 이 100이라는 에너지가 이렇게 넓게 퍼지겠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이렇게 조그만 면적당, 하나의 조그만 면적당 여기에 들어오는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조그만 에너지당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하면 좁은 지역에 100이라는 에너지가 모두 다 들어간 이 적도 지역이 훨씬 더 에너지가 집중돼서 많이 들어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떤 거냐면, 이제 결론이 이건데요. 교과서 257쪽에 나와요. 통합과 257쪽 책을 보면 여기 이제 에너지 과잉, 다시 말하면 적도 지역은 햇빛이 강하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수직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에너지가 과잉되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남아요. 반대로 극지방은 이제 에너지가 부족한 사태가 펼쳐집니다. 다시 말하면 복사 에너지라는 건 태양이 내리쬐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고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구가 여기서 반사 혹은 지구가 이제 뜨거워지면서 거기서 이제 지구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말해요. 근데 태양에서 주는 에너지가 더 많아 버리면 이제 에너지가 남아 도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극지방은 지구 복사 에너지가, 다시 말하면 지구가 나가는 에너지가 더 많기 때문에 태양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보다 그래서 에너지가 부족분이 생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뜨거운 거랑 차가운 게 있어서 둘이 만나면 뜨거운 거에서 차가운 걸로 열이 이동하죠.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가 좀 전달이 되면서 균형을 이루게 돼요. 처음에 불균형이었던 게.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에너지가 불균형한 상태인데, 다시 말하면 지금 이쪽은 에너지가 크고 에너지가 많고요. 이쪽은 에너지가 적다 보니까 결국 에너지가 불균형이 생깁니다.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에너지가 이제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죠. 이 에너지 이동할 때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에너지가 이동돼요. 하나는 공기가 이동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대기가, 그러니까 바람이나 이런 형태에 의해서 이동해 주고요. 또 하나는 물이 해줘요. 물이 해준다는 건 물 중에 이제 지구에서 가장 많은 물은 바닷물이죠. 그래서 바닷물. 그래서 해수가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대기가 순환시켜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해수가 순환시켜준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할 때는 이제 보통 대기와 해수가 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인터넷에서 찾아온 그림을 살펴보면 일단 어디를 보냐면 이쪽이 적도예요. 이쪽이 적도, 여기가 위도, 북이 30도 지역이고요. 얘가 60도 지역이고 여기가 극지방 90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위에서 공부할 때, 적도 지역은 바람의 세기, 그 햇빛의 세기가 햇빛이 수직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에너지가 과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 공기가 데워지겠죠. 그래서 뜨거운 공기 보통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극지방은 차가우니까 이렇게 공기가 내려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면 요렇게 올라가서 요렇게 내려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렇게 가서 이렇게 공기가 하나 흐르고요. 또 하나는 요렇게 가서 요렇게 양극으로 이렇게 공기가 흐르는 크게 두 가지 흐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흐른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내려오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간과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만약 지구가 돌지 않으면 실제 바람은 이렇게 불 거래요. 그러니까 적도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간 공기와 이제 남극에서 내려오는. 근데 지구가 돌다 보니까 이제 바람의 방향이 조금씩 휘어지고 그에 따라서 이게 단순히 이게 크게 두 개의 바람 형태가 아니라 조금은 이게 약간씩 나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어떤 형태가 쓰이게 되냐면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고요. 이렇게 하나가 생기고 또 하나는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하나가 생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같이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서 크게 세 개의 셀이 생겨요. 그래서 크게 세 개의 셀이 생긴다. 이거 보통 이제 셀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쓸까요? 셀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이제 세포죠. 근데 이게 마치 세포처럼 공기의 순환 셀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순환 세포. 그래서 교과서 찾아보면 나올 건데 이렇게 지구를 절반으로 잘라면,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방구라고 생각하면 방구당 3개의 순환 세포가 있다.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라인, 그리고 그 다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0도에서 30도, 30도에서 60도, 60도에서 90도 이렇게 3개의 셀이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람이 이렇게 불다 보니까 바람 밑에 있는 물도 따라서 같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방향을 한번 살펴보면 적도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붑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거를 동풍이라 불러요. 동쪽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서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동풍이라 부르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 해당되는데 30도에서 60도 사이. 우리나라 가운데 있는 게 38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여기 38도선 여기 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여기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와요. 그래서 보통 서풍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통 편서풍 지대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실제 이게 해류도 그렇게 불어요. 그러니까 적도를 중심으로 동풍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거 무역풍이라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해류가 이렇게 생기고요. 반대로 또 편서풍 지대에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해류가 생기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큐멘터리 시스라피? 네, 본 거 있잖아요. 다큐멘터리 하나. 거기 보면 우리나라나, 여기 우리나라 있네요.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이 이렇게 바다로 흘러나오면 큰 해류를 타고 이렇게 돌고 돕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정착이 될까요? 여기선 계속 돌다가 나중에 이제 이쪽에 모이게 되겠죠. 가운데. 그래서 이쪽에 큰 플라스틱 섬이 있다고 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해류 때문에 가운데에 생겼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해양 대순환 이렇게 부르고요. 해수 대순환이라고 부르고요. 이건 보통 대기 대순환, 이거는 해양 대순환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까지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 여기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257쪽에 있는 그림이고요. 이거는 선생님이 아까 인터넷에서 찾아온 그림인데 두 개를 비교하면 여기에서는 알려주지 않는데 여기에는 있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한번 찾아볼래요? 약 5초 시간 줄게요. 어떤 게 있냐면 이걸 잘 봐야 돼요. 약간 화질이 안 좋은데 요것들. 이게 뭘까요? 이 하얀 게. 이 구름입니다. 어디를 살펴보냐면 이 구름이 어디 있냐면 이게 적도예요. 적도 지역. 그리고 여기가 30도, 여기가 60도 지역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적도에서는 공기가 뜨거워서 공기가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서도 60도에서도 공기가 올라가는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죠. 바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60도 지역이랑 적도 지역은 공기가 올라가는 기류예요. 상승 기류예요. 상승 기류인데 공기가 올라가면서 뭘 가지고 같이 올라가냐면 바다에 있는 수증기를 같이 갖고 올라가요. 그래서 상승 기류가 형성되면 보통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면 구름이 생성됩니다. 구름이 생성되니까 비교적 습한 날씨, 강수량도 많아지고요. 약간 습한 날씨를 많이 이루게 되고요. 반대로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지금 공기가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여기는 하강 기류예요. 하강 기류면 오히려 구름이 없어져요. 구름이 소멸됩니다. 구름이 소멸되니까 상대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사막이 어디서 생기는지 보면 보통 사막이 적도 지역이 제일 뜨거우니까 적도에서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살펴보면 이게 교과서 259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우리 교과서 여기 보시면 딱 나오죠. 적도 지역은 여기가 적도거든요. 가운데 여기 적도, 영도라고 되어 있죠. 근데 오히려 여기에는 사막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는 사막이 없고 이 30도 라인, 다시 말하면 하강 기류가 생겨서 이렇게 건조한 지역, 거기가 지금 다 사막이에요. 가장 유명한 사하라 사막도 그 지대에 있고요. 30도 라인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고비 사막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도 땅은 겁나 크지만 이렇게 큰 땅을 대륙이 아니라 한 나라가 차지하는 건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호주도 오스트레일리아도 요만큼이 다 거의 사막,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호주 사람들은 이 외곽에 산다고 해요. 혹시 여담이지만 이 지역을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 지역. 여기는 사막이라도 부르지만 호주에서는 저기를 부르는 또 다른 명칭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패밀리 레스토랑 이름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부릅니다. 아웃백. 우리 보통 아웃백 하면 되게 고급진 레스토랑 이름이라 생각하지만 이 아웃백을 영어로 한번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아웃백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가지 말아야 할 곳. 다시 말하면 인간이 살기에 굉장히 척박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저는 이런 아웃백 이런 서양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해서 이제 이 말이 정말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주의. 재밌게 웃고 넘어갑시다. 자, 어찌됐든 자, 그래서 이 사막은 단순히 기온이 높은 곳, 그러니까 적도 지역이 아니라 이제 건조한 곳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하강 기류가 많이 되어 있는 30도 부근에서 많이 사막이 발생한다. 근데 지금 여기 플러스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지역이 점점 이렇게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막화가 더 많이 진행되고 있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고요. 그와 관련된 글은 교과서 여기 259쪽을 한번 읽어보면 간단하게 이해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그럼 여기까지 사막화 얘기 끝났고요.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끝나면 돼요. 오늘 또 20분 전에 끝내겠습니다. 이제 대기 대순환. 지금 우리는 방금 뭐 했냐면 지금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대기가 이렇게 슝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결국 이 30도 부근에서 하강기류 때문에 건조한 지역, 그래서 사막이 여기 발생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이 대기 대순환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면 기후가 변함에 따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볼 건데 어디를 집중해서 볼 거냐면요. 이 지역을 집중해서 볼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 이쪽 라인. 잠깐 지우고 볼게요. 우리가 어디를 집중해서 볼 거냐면 여기 라인입니다. 요 라인. 파란색처럼 보이네. 요 라인. 여기. 그러니까 여기 바다 이름이 뭐예요? 여기가 이제 태평양이죠.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태평양 동쪽을 보면 여기 남미 페루라는 나라가 있고요. 이쪽에 이제 캘리포니아, 이쪽 이제 북미 미국이랑 남미 이쪽 라인이 있고요. 태평양의 서쪽을 보시면 여기 호주랑 여기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혹은 호주가 있고요. 여기 이제 페루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를 접근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지금 현재 태평양이고요. 동쪽에 있는 여기는 남아메리카, 그러니까 페루, 아까 말한 페루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는 호주나 혹은 뭐 필리핀, 그리고 아니면 뭐 인도네시아 여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실 이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이게 현재 정상인 상태거든요. 정상적인 형태. 정상적인 형태는 어떠냐면 적도 지역에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불었어요. 무역풍. 한번 기억나나요? 여기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불죠. 적도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여기 있는 바람이 이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다 보니까 밑에 있는 물도 여기서 이렇게 이동해요. 근데 적도 지역에 있는 물이다 보니까 물이 상대적으로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물들이 이쪽으로 슝 이동해요.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는 따뜻한 물이 많이 형성이 됐고요. 여긴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물이 왼쪽으로 슉 가다 보니까 여기서는 밑에 있는 물이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밑에는 보통 이제 수심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차가운 물이 있다 보니까 차가운 물이 위로 올라와요. 차가운 물이 위로. 그래서 보통 이거를 용승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용승.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용승한다라는 용어를 써요. 차가운 물이 이렇게 슝 올라오면서 플랑크톤이나 유기물들을 같이 가지고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 물고기 밥이 굉장히 풍부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만나는 이 지역은 이제 어장이 매우 풍부해지는 효과가 발생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페루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서 물고기 많이 잡아서 팔아서 이제 어업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따뜻한 바람이 일로 많이 갔고 또 여기서 수증기도 많이 생길 거니까 따뜻한 물과 따뜻한 바람이 있으니까 그래서는 비구름이 많이 형성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 딱 생각해 보면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생각하면 동남아 지역 매우 다습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매우 정상적인 형태예요. 이게 매우 정상적인 모습이고요. 하지만 만약에 무역풍이 약한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역풍이 약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던 따뜻한 바람을 여기로 많이 못 보내버려요. 상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바람이 강해야 여기 있던 물이 여기까지 쑥 가는데 바람이 약해져 버리니까 이렇게 못 가게 되고요. 가다 맙니다. 그러다 보면 비구름이 여기서 생겨야 될 비구름이 다른 데서 생겨버려요. 이런 데서.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에 따뜻한 물이 그대로 있어 버려요. 딴 데로 못 가고. 그럼 차가운 물이 이렇게 못 올라옵니다. 그럼 차가운 물이 이렇게 못 올라오니까 아까 말한 어장이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고기 안 잡히는 일이 생겨요. 반대로 여기는 원래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니까 이제 건조해지겠죠. 그래서 이게 좀 지속되면 이제 산불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호주에서 최근에 산불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것도 사실 이게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반대로 여기는 어장이 이제 형성이 안 돼요. 그럼 페루에 있는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 잡으러 안 가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 언제냐면 겨울이거든요. 겨울 시즌. 근데 겨울 시즌에 어부들이 물고기 잡으러 밖에 안 나가요. 근데 이러면 사실 어부의 자식들은 엄마 아빠가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같이 놀아주니까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사실 겨울 시즌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이때 아이들이 마치 아기 예수가 오셔서 엄마 아빠가 밖에 일하러 안 나가고 집에서 같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게 아기 예수 오셨네. 근데 이 아기 예수에 해당하는 스페인어 용어가 엘니뇨예요. 다른 말로는 아기 예수 혹은 작은 남자아이를 뜻하는데 그래서 이 현상을 엘니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엘니뇨는 쉽게 말하면 바람이 약해져서 여기에 있던 따뜻한 물들이 왼쪽으로 많이 못 감에 따라서 비구름이 이상한 데 형성이 되고 그래서 여긴 굉장히 건조해지고 태평양 왼쪽은 서쪽은 매우 건조해지고 오히려 동쪽은 약간 다습해지기도 하면서
차가운 물이 밑에서 많이 못 올라오니까 어장이 이렇게 형편없어지는 이런 일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하자면 지금 평상시에는 이런데 만약에 엘니뇨가 발생한다는 건 결국 이쪽으로 가는 바람이 약해지다 보니까 따뜻한 물이 이쪽 전체에 걸쳐서 발생하고요. 그래서 원래는 왼쪽에서 비구름이 형성되어야 될 게 가운데 혹은 이쪽 아무 데서나 발생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숙제 하나 있습니다. 숙제는 내준반도 있는데 지난주에 지금 바람이 약해져서 지금 엘니뇨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강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숙제예요. 패들렛에 이거에 대해 조사해서 올리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 풀겠습니다. 또 하다 보니까 20분이 살짝 넘었구나. 빨리 하고 끝낼게요. 대기 대순환에 문제가 발생하면 실제로는 이제 이런 그림은 컬러풀하잖아요. 그럼 시험 문제에 못 나오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온도가 표시돼서 나옵니다. 온도를 한번 잘 볼게요. 온도를 분석을 잘 해야 돼요. 지금 1997년, 98년, 99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쪽이 지금 어디냐면 동쪽 140도, 이쪽은 서쪽 100도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얘가 이제 동태평양 인근이고요. 이쪽이 이제 서태평양 인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이쪽 라인이 어디냐면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쪽 생각하시면 되고요. 필리핀 이쪽이 이제 페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6월에는 이런 온도 분포를 가졌고 9월에는 이런 온도 분포를 가졌고 12월에는 이런 온도 분포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을 보면 9월 달, 12월 달을 보면 여기는 28도인데 이쪽은 29도예요.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거의 없죠. 근데 이쪽을 보면 여기는 25도인데 여기는 29도입니다. 그러면 4도씨 정도 차이가 나죠. 지금 단위가 도시니까 여긴 거의 1도씨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여기를 보면 여기는 22도인데 여기는 30도, 무려 8도나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26도, 29도, 약 3도씨 차이 나고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차이 나는 게 정상이래요. 3도씨, 4도씨 차이 나는 거. 이게 지금 정상. 그러면 지금 여기도 비정상이고요. 비정상. 여기도 비정상이에요. 자, 뜨거운 물을 옮겨주는 역할을 무역풍이 했어요. 근데 무역풍이 뜨거운 물을, 그러니까 적도 지역에 있는 뜨거운 물을 이쪽으로 많이 보내주면 여기는 상대적으로 뜨겁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차가울 거예요. 근데 지금 온도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건 이쪽으로 가는 바람이 매우 약해졌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온도 차이가 거의 없고, 그럼 여기가 차가운 물이 못 올라오니까 어장이 풍부해지지 않으면서 이제 여기가 어군이 확보가 안 되고, 그래서 뭐 아까 말한 엘니뇨 현상이 여기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A가 엘니뇨 현상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는 어떤 경우냐면 여기는 온도가 너무 낮아요. 반대 여기는 온도가 너무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던 따뜻한 물을 너무 많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너무 강한 케이스다. 아까 숙제로 사실 내준 건데 바람이 매우 강했을 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온도가 너무 낮고 반대로 이쪽은 온도가 너무 높은. 여기 온도가 너무 높고 그럼 여기에 비구름이 평소보다 더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홍수 이런 게 일어나기 쉽고요. 여기는 뭐 물고기는 잘 잡힐 수 있겠지만 최강 한파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해도 좋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용어도 하나 있어요. 이거 알아오는 게 숙제니까 명칭은 따로 말해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나면 여기 있는 문제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마지막 딱 한 단원 남았어요. 에너지 전환과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왜 우리가 절약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를 할 건데 이제 다음 시간에 실험이랑 같이 하면서 다음 주에 혹시 이제 학교에 나오게 되면 그런 같이 해서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